자, 유언 12곡. 요거 수특에 나온 거예요. 수특에 나온 건데 보시면은 1, 3, 6, 8, 9, 11이 나왔죠. 1장, 3장, 6장이 수특에 나왔고 8장, 9장, 11장이 수특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전 시간은 절반 이상이 교재에 안 나온 부분에서 나오고 나머지가 교재에 나온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6장, 8장, 9장, 아니 8장, 9장, 11장 이 교재에 안 나온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낸 겁니다. 3점짜리 문제를. 보시면 제가 고전 해석을 잘 못해요. 고전 해석을 잘 못하지만 해석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보시면 유언 12곡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보기부터 볼게요.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하는 시간 되게 많습니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강호가 자연이에요.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시면은 대충 그냥 시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 벼슬 생활하는 것이 좀 했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역시 자연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1장, 3장, 6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 요거 이 두 개 해석만 봐도 되죠.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글자 뭐예요? 글자를 알면 벼슬을 하죠. 벼슬을 하면 근심이 시작됨.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이 미치기 어려움. 공맹을 배우려 하니까 뭐예요? 공맹.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높은 데로 가고자 하는, 높은 데로 가는, 높은 곳,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어렵다 요거죠. 그래서 속세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런 게 엄청 어렵고 근심이 많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내가 속세에 쓸 데가 없으니까 성대농포, 농사나 지으면서 강호에서 살겠다라고 동기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 3장에서는 뭐예요? 무한지락, 홍진의 절교, 백운의 위유 이런 거 크게는 상관이 없어요. 홍진이 뭐예요? 홍진은 아셔야 됩니다. 홍진은 먼지들을 말하는데 속세를 말하는 거예요. 속세와 연을 끊고 백운으로 위유하야 구름을 친구로 삼는다는 뜻이겠죠. 벗우니까요. 요 한자는 저도 알아요. 벗우니까. 그러니까 속세를 등지고 강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물에 좋은 산 속에서 걱정 없이 시름 없이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지락과 같다. 이것을 헌사할까 두려워라? 이것이 이 무한지락이 혹시 속세에 가면 없어질까?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무한지락 그냥 무한지락이라고 합시다. 이 강호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이 헌사할까가 무슨 뜻이었죠? 헌사할까? 헌사할까 두려워해라. 이 즐거움이 없어질까 두려워라. 요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호에서 살고 있다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6장의 종장에서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 자, 인간의
무례의 벗 어쨌건 간에 요것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분수, 슬프거나 즐겁거나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가 무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속세를 등지고 강호를 선택한 것이 바로 화자의 상태 아닌가요? 이 상태에서 슬프거나 즐겁거나 그것이 그냥 내 분수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4번, 5번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9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도평택 기관거 무슨 뜻이에요? 도연명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벼슬을 버리고 9장 옆에다 씁시다. 벼슬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태부거래 한나라 태부소광이 사직을 간청하다는 게 뭐죠? 벼슬에서 사직하겠다는 거죠. 똑같이 벼슬을 버린 것입니다. 둘 다. 이 두 사람의 행색이 호연하다 뭐예요? 호연지기, 사나이 같다, 멋있다 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뭐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의 멋진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이렇게 버리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벼슬을 버리는 것이 굿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벼슬을 버리는 모습이 굿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것을 알고도 벼슬을 버리는 게 멋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지지 뭐예요? 무엇을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한 화자일까요? 벼슬을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한 화자는 아유 나도 모르겠다 요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속세에 있을 때의 그런 모습,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중장에는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가 요게 중장인데 벼슬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굿, 속세를 등진 사람들의 모습이 굿이라고 하는 거죠.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속세를 버린 모습, 호연한 행색이 굿인 겁니다. 오히려 속세에 미련을 버리게 하는 뭐 그런 가치라고 하면 오히려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종장에서는 갈등하고 있죠. 그 모습이 좋은 건 알지만 알고도 나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이게 너무 갈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11장의 종장에서는 이제는 가려 정하니 이 가려가 무엇을 말한 걸까요?
벼슬을 버리고 떠나 가려 정하니 흥겹다. 와, 퇴사하니까 즐겁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특이랑 수완에서 이렇게 한번 얻어맞아 1, 2, 3, 4, 5, 6, 7장까지 나와있네. 어찌됐건 간에 안 나온 부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연기교재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알 거예요. 분명히 8장, 9장, 11장 해석이 정확히 안 돼가지고 이 문제를 틀려서 강의를 신청한 걸 거란 말이야. 그치?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여기 나온 부분만 공부하면 연계 체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문학은. 근데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 이번 시험 뭐 어땠어요? 조웅전 178페이지짜리거든? 근데 소설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빨리 읽는단 말이야. 재미도 있어요. 한 번 다 읽고 나면 이거 내가 읽었던 부분인데 라고 해가지고 빨리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고전시가 해석 어렵잖아. 근데 요 내용을 전부 다 내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거라면 이게 어렵겠어요? 전혀 안 어렵겠죠. 시험장에서 이것을 막상 맞닥뜨리고 해석하려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전문은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수집을 할 생각이고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어떻게든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없는 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찾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수특이나 수완 공부할 때 고전시가, 고전소설 전문 요청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